롱아 2주간의 WKBL 이번에는 그 3대3 트리플 잼에 대한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월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인천 청라에 있는 하나 글로벌 캠퍼스 내에 하나 원큐 농구단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일단 최종 순위의 역순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엑시온인데요. 김민경 전 하나은행 선수, 그리고 조은정 전 우리은행 매니저, 박혜미 BNK 전 매니저, 그리고 신지혜 선일여고 선출이고 신지연 선수 동생, 네,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나왔는데 이제 기사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신지연 선수의 동생 신지혜 이제 선수가 프로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상당히 저도 많은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지혜 선수가 이 대회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올 시즌 프로 이제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에서 신입선수 선발에서 뽑힐 가능성이 좀 얼마나 있을지 좀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엑시온이라는 팀 자체를 보면요, 원래 이 엑시온이 퍼포먼스 트레이닝 센터, 뭐 그러니까 재활, 뭐 개인 트레이닝 이런 데 하는 팀이라고 해요. 하는 데라고 하는데 이제 WKBL 유소녀 지원 사업의 연관 파트너고, 그래서 스폰서 팀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연합으로 팀을 구성했는데, 연합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팀워크나 이런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같이 훈련을 할 시간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패로 탈락을 했고, 이번에 나왔던 8개 팀 중에서 전력 면에서 가장 약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일여고 시절까지 선수로 뛰다가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프로까지 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고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농구를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때 대학을 갔을 때도 신지현 선수가 정말 동생을 자랑스러워했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운동만 했는데 자기가 진로를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농구를 포기하고 공부를 선택을 해서 그러자마자 바로 대학에 갔다는 거에 정말 대단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대회 나오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농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드래프트에 나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3대3에서 보여줬던 것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 아무래도 또 신지혜 선수도 이때 좀 정상적인 그 상황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뭐 프로에 바로 올 수 있다, 혹은 프로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신지혜 선수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재밌던 선수가 이제 김민경 선수거든요. 이 김민경 선수가 하나은행 소속으로 이 대회가 열리기 2달 전까지 하나은행 선수였어요. 그리고 작년 3대3 이 대회 1차 대회 MVP였던 선수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하나은행에서는 더 이상 같이 함께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실업팀 사천시청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러고 나서 처음 나온 대회가 하나원큐 체육관에서 대회가 열리고 첫 경기 상대도 하나원큐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고 하나원큐도 상당히 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김민경 선수도 좀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천시청이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김민경 선수도 좀 휴식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아직 준비가 다 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원큐에서 이제 지난 시즌을 마치고 그만둔 선수가 이제 김민경 선수, 이수연 선수, 이게 2명 있는데, 이 2명 모두가 지금 사천시청에 입단했어요. 실업팀. 이 사천시청은 지금 실업팀에서는 거의 뭐 최강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김천시청이 정말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는데, 작년 전국체전에서 사천시청이 이기면서 좀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고, 이 두 선수 외에도 뭐 우리은행 우승 멤버였던 이은경 선수, 그리고 신한은행에 있었고 국가대표였던 곽주영 선수, 뭐 등등 해가지고 WKBL 선출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천시청도 조금 훈련을 좀 더 해서 좀 정비가 되면은 다음 트리플잼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음
박신재컵이라던가 이런 때 좀 나오면은 팬들한테 좀 많은 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원큐가 이번 비시즌에 새롭게 영입한 또 센터 양인영 선수와 네네. 김민경 선수의 맞대결도 좀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저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빅맨이 필요한 하나 원큐가 김민경 선수를 내보냈고 양인영 선수도 빅맨 쪽으로 볼 수 있는 선수인데 하지만 그 골밑에 이렇게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양인영 선수를 영입을 했다. 3대3에서 의도치 않게 두 선수가 맞대결하게 됐는데 여기서 김민경 선수가 양인영 선수를 압도해버리면은 하나원큐가 정말 난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이 경기에서는 양인영 선수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김민경 선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지금 몸 상태가 완벽하게 끌어올라온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하나원큐 쪽 편에 가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양인영 선수도 어쨌든 하나원큐 유니폼을 입고는 첫 선을 보인 대회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B조 4위로 예선에서 탈락한 KB입니다. KB는 이윤미, 성가희, 이혜수, 허예은 선수로 구성이 됐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전력 구성상으로 보면은 이제 정말 막내급 선수들로 조금 최약체로 구성이 되긴 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팀이 사전 전패로 떨어졌으니까 팬들이 볼 때 3전 전패가 아니라 4위로 떨어졌으니까 네. 팬들이 볼 때는 너무 프로가 뭐 망신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수 구성을 보면은 보통 이 대회를 앞두고 좀 WKBL에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무관중으로 열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리플잼의 목적은 여자 농구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걸 보여주자 가까이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대형 쇼핑몰 같은 데서 직접 오다 가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무관중이 돼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계로 방송이 나가면서도 좀 이목을 끌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KB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내 라인으로 딱 4명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력 면에서는 아무리 KB가 리그에서 강팀 이것도 프로라고 하지만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는 분명히 전력 면에서 좀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요. 전체로 뭐 제가 정리를 했지만 주전이 단 한 명도 없이, 그러니까 5대5 농구에서 시즌 정규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팀이고 전원 다 2000년 이후 출생자였고 그리고 더 180cm 이상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이 조건을 다 갖춘 유일한 팀이었어요. KB는.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대구시청을 이기면서 1승 2패를 했는데 보통 그러면 3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구시청이 뜻밖의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승 2패를 하고도 좀 떨어졌고 현장에 이때 좀 WKBL에서 지침을 주기를 어쨌든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팀당 5명 이하로 좀 이렇게 와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직접 와가지고 경기를 본 팀은 하나원큐밖에 없었어요. 하나원큐에서 열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원큐를 제외한 유일하게 KB가 안덕수 감독도 왔었고 근데 안덕수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코치진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근데 경기를 보는데 다 졌잖아요. 네. 보는 동안에. 아이고. 대구시청이랑 게임할 때는 이분들이 이미 가셨어요. 그래서 지는 경기 2경기만 보고 가셨는데 근데 보는 느낌이 약간 하계회 보러 온 가족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흐뭇하게 보시다가 가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선수 구성에서 가장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선수의 어떤 활약상 아무래도 네네. 허예은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 중에서 네. 허예은 선수죠. 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실 아직 몸이 준비되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네. 예. 일단 근데 외곽을 되게 많이 던졌고 이게 뭐 패싱 센스나 이런 거를 제대로 많이 보여줬냐라는 거는 뭐 아무리 좋은 패스 들어가도 선수가 메이드를 못해주면 안 되는 그쵸. 거니까 네. 좀 아쉬웠던 게 이윤미 성가희 선수가 작년에도 3대3에 나와서 또 어느 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결승까지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만큼의 약간 폼은 안 나왔어요. 일단 KB가 훈련이 본격적으로 아직 강하게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허예은 선수는 다른 거보다 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은행이랑 게임을 할 때 상당히 유현희 선수가 뛰어들어오는데 몸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몸싸움을 들이받더라고요, 같이. 근데 유현희 선수가 어쨌든 빅맨 노래를 맡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허예은 선수가 몸이 좀 왜소하고 작다 이래가지고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본인도 프로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웨이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안 밀리고 버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비시즌을 좀 거듭할수록 허예은 선수가 본인한테 쏠리고 있는 좀 기대에 좀 조금씩 좀 근접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B조 3위를 이제 기록한 BNK입니다. 네. BNK는 안혜지, 김시온, 김지은, 나금비 선수로 구성이 됐는데요. 사실이 원래는 진한 김선희 선수가 나오는 거로 됐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나금비, 김시온 선수로 대체가 되면서 조금 높이가 약해져서 약간 전력이 약해진 상황. 네네, 그렇죠. 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혜지, 진한이 같이 뛰었다고 한다면은 특히나 3대3에서의 시너지는 더 좋았을 거고. 그쵸. 그리고 BNK도 비시즌 강자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네. 또 항상 이 대회에서 이 3대3 트리플잼에서 가장 많은 걸 보여준 팀이 사실은 그 KDB 생명 때부터 그리고 KDB 생명 때는 그리고 참 OK저축은행 때 그리고 뭐 항상 이 팀이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그쵸. 보여줘 왔었는데 BNK가 올해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주전급 선수들을 내보내는 걸 상당히 이런 데에는 좀 코치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좀 꺼려하시는데 안혜지 진한 선수가 다 나온다 그래서 이번 트리플잼 진짜 재밌겠다라고 기대를 살짝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네. 큰 부상은 아니라 그러고 진한 선수는 몸살이 났다 그러고요. 네, 김선희 선수는 약간 햄스트링 파열이 아니라 햄스트링이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쉰 거여서 큰 부상은 아니라서 지금 아마 훈련은 다시 복귀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2차 대회에 다시 뭐 진한 선수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승권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슛 감각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좀 경기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이 팀이 지금 체력 훈련 중인데 대회를 치렀어요. 유영주 감독이 빨리 첫날 떨어지고 내려와가지고 체력 훈련 더 하자라고 하니까 선수들이 그거에 동기부여가 돼서 죽어도 둘째 날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둘째 날 첫 게임 좀 일찌감치 떨어지는 바람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좀 가게 되면은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뭐 2차, 3차 대회 이렇게 거듭할수록 BNK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혜지 선수의 활약상은 좀 어땠나요? 이번에 FA 계약을 하고 본인도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들어가는 시즌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결국 안혜지 선수도 본인도 이제는 그 몸값에 어울리는 선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박혜진, 박지수, 김정은과 안혜지가 동급이냐 이런 얘기는 비시즌에 충분히 계약을 했을 시즌에 이미 충분히 나온 얘기고 또 안혜지 선수가 3억 원 주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그냥 그거에 근접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당연히 잘해야 되는 선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안혜지가 잘해줘야 된다. 안혜지가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거는 BNK의 성적이 올라가는데 어떤 변수가 아니에요. 안혜지는 당연히 잘하는 게 맞고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변수가 되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본인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3대3 할 때 보면 확실히 슛 던지는 거라던가 돌파라던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다른 선수들보다 갖고 있는 능력에서의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B조 3위로 올라가서 1차 토너먼트에서 좀 일찍 떨어졌으니까 이번 대회는 어쨌든 좀 아쉬움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팀입니다. A조 3위를 차지한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은 신이슬, 안주연, 이수정, 최서연 선수로 구성이 됐고 KB랑 더불어서 상당히 좀 막내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신이슬 선수, 이 선수도 상당히 좀 삼성생명이 지명을 할 때 이소희 선수랑 같은 드래프트 동기로 알고 있는데 박지연, 이소희 그리고 신이슬이었죠. 처음에 이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신이슬 선수랑 이소희 선수가 조금 동일 선상에 약간 있었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좀 신이슬 선수는 경기에 많이 뛰는 모습을 못 봐서 아무래도 그 팀 사정상 BNK보다는 삼성생명이 좀 어린 나이 쪽 특히까지 좀 가드 라인의 자원들이 좀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소희 또 게임 스타일이 이소희 선수는 좀 몸으로 들이받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뛰고 이쪽에 강점이 있는 반면에 신희 선수는 슛 쪽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서 기회를 받는 게 선수층도 또 삼성이 좀 더 두터운 게 있고 이랬음이 있었는데 3대3에서는 거의 뭐 안주현 선수와 더불어 주장급이었죠. 지금 이 팀에서. 가장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은 선수는 최서연 선수라고 이제
좀 많은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 예. 예. WKBL에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할 만큼 예. 왜냐하면 워낙 나이가 어려요. 작년 1라운드 6순위에 뽑힌 선수인데 동포 선수고요. 네. 그리고 2002년 6월 3일생이에요. 오. 예. 최 선수 2002년 6월 3일생. 2002년 6월 3일날 뭐 했습니까? 6월에? 저는 2002년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저는 그 2002 월드컵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 월드컵 얘기하셨는데 최서연 선수 6월 3일생이잖아요. 최서연 선수가 태어난 다음 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부산에서 폴란드를 이기고 월드컵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세대네요. 예,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벨뷰 하이스쿨 나왔는데 네. 네, 미국 워싱턴주 아시죠? 네네네네. 네, 어디입니까? 워싱턴주요? 네. 미국 어딘가에 있겠죠. 네. 네. 네, 그 워싱턴주 벨뷰 하이스쿨 뭐 카라초이라는 이름으로 그 리그를 뛰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잘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대체 이 선수가 뛰는 리그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 그거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선뜻 뽑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이 세대들의 드래프트 때부터 트라이아웃을 했잖아요. 네. 그 트라이아웃을 하면서 구단들이 실제로 보고 괜찮겠다라는 평가들을 받았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빠른 순번인 1라운드 6순위 뽑혔는데 기본적으로 드리블이 좋고요. 네. 그리고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바디 컨트롤 하는 능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플로터라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본기 능력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본기하고 좀 방향이 달라요. 이날 그 3대3 대회에서도 일단 주전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 2002년 6월 3일생이면 올해 지금 들어온 선수들이 아니라 내년에 들어온 선수들이랑 동갑이거든요. 네.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킬 때도 당연히 점프슛일 줄 알고 수비수들이 한 발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슛을 던져가지고 플로터 형태의 슛을 던져서 분명히 좀 스타일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작년에 1라운드 6순위로 들어오고도 등록이 안 됐어요, 팀에. 예, 미성년자가 해외 취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바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서류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작년에 등록을 해봤자 게임을 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삼성생명 내부적으로도 선수층이 그래가지고 등록을 안 했고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개인기 위주 플레이의 강점을 있다는 것들은 보여줬고 또 이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스타일이라는 것 그런 부분 그리고 어린 나이 그리고 또 뭐 귀여운 외모 등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플레이에서 경기를 나오고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여준다면은 WKBL에 좀 인기를 끌어올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그런 기대들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의 이제 그 출연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삼성은 오히려 또 이 최서연 선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 기량을 놓고 보면은 이수정 선수 청주여고를 졸업하고 들어온 선수인데 이 선수 빅맨이거든요. 하지만 작년에도 이 빅맨들이 그렇게 큰 주목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2라운드에 뽑힌 선수예요. 185cm의 센터인데 신한은행 예선 경기에서 김현희 선수를 여러 차례 블록슛을 하면서 보면서 생각보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 선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 국내 선수들끼리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게 돼 있고 지금 박지수 선수가 198cm로 뭐 압도적인 센터인데 그 외에 185가 넘는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지수가 없는 박지수와 그러니까 KBI 경기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자기들끼리와의 경기에서는 결국 비슷한 스피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도 생각보다 빠르게 1군 무대에서 선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